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8장 문제, 8장하고 9장 연습 문제 풀이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습 문제를 풀 때 계산기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계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통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SPSS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숙제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이 R 프로그램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결국에 R 프로그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R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R 프로그램 설치는 여러분들 이 사이트로 한번 가보세요. w 따따따 www.r 빼기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project.org 여기로 한번 가보세요. 따따따.r 빼기 project.org 요 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거길로 가면 이제 이런 게 열립니다. 또 R Project for Statistical Computing 이렇게 나와요. 이 R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다운로드 좌측에 다운로드라고 해서 CRAN 이렇게 있습니다. 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의 약자인데 이걸 일단 눌러보세요. CRAN을 누르면 이렇게 CRAN Mirrors라고 해서 미러 사이트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건 뭐냐면 R 그 사이트가 하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서버의 트래픽이 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속도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카피해서 사이트를 구축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미러 사이트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미러 사이트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한번 밑으로 쭉 내려서 코리아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제 코리아라고 보면은 이 CRAN 미러 사이트가 이렇게 지금은 5개 정도 있네요. 그렇죠? 네, 5개 정도 있는데 어디로 가볼까요? 이걸로 가볼까요? 세 번째 여기는 어딘가 볼까요? 빅데이터 캠퍼스 서울 메트로폴리탄 거버먼트 여기서 유지하고 있는 미러 사이트입니다. 뭐 5개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는데 한번 세 번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더 컴프레hensive R 아카이브 네트워크에서 이제 미러 사이트가 열리고 R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어떤 OS가 깔려 있는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R 프로그램을 깔아주면 됩니다. 대부분이 아마 윈도우즈 OS를 갖고 있을 거예요. 혹시나 집에서 나는 뭐 리눅스 기반의 OS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맥 컴퓨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거기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윈도우즈가 대부분일 것 같아서 여기 다운로드 R for Windows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베이스. 예, 베이스 눌러보세요. 그러면 현재 R 버전이 4.0.2가 이제 R 최신 버전입니다. 다운로드 R 4.0.2 for Windows. 요걸 클릭하세요. 이걸 클릭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 파일을 실행을 해주세요.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R이 깔릴 겁니다. 뭐 한국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디폴트로 그냥 확인을 계속 누르면 R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거를 일단 하시죠. 저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R 프로그램이 이제 깔려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R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R. 그래서 R 뭐 그냥 다 깔렸으면은 이게 32비트용 R도 깔려 있을 거고 64비트용 R도 이렇게 같이 깔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64비트용이면은 이제 64비트용 R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제 R 프로그램이에요. 초기 화면입니다. 네. GUI 환경, 그러니까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네 그래피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그냥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용하는 게 불편하니까 R 프로그램 자체는 코어는 따로 있고 그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R 프로그램을 조금 더 편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통합 개발 환경이 존재하는데 그게 R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R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 R 프로그램을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진 않고요. 이거 닫아 주시고요. R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더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따따.r studio.com으로 들어가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고요. 따따따.r studio라고 있어요. studio.com 여기에서는 R studio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통합개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코어 R 프로그램이 있고 예전에는 그냥 이것만 사용했었는데 사용이 조금 불편해요. GUI 환경이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조금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조금 멋들어지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사용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R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R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떤 통합 개발 환경. R 스튜디오는 R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R이 일단 있고 그리고 그거의 사용을 편리하게끔 통합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R 스튜디오 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rstudio.com 요로 가시면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오고 여기에서 프로덕트로 가볼까요? 프로덕트에 보면 오픈소스 RStudio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거를 클릭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버전이 있어요. RStudio는 이제 데스크탑 버전이 있고 서버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데스크탑 버전을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 RStudio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세요. RStudio는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RStudio 데스크탑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그렇죠? 요거 무료 버전 데스크탑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각자 컴퓨터의 OS에 맞는 그 RStudio가 여러 개가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메뉴에 있는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혹시나 맥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요걸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나는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그 리눅스 이 배포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리눅스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리눅스 OS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맞는 RStudio를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맨 위에 윈도우즈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고 있죠 여기. 그리고 나서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RStudio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RStudio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실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R과 RStudio를 다 깔고 오세요. 네. 자 프로그램을 다 깔았다라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기에 RStudio라고 하는 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RStudio.
그리고 RStudi오를 요걸 이제 실행하면 이렇게 이걸 클릭하면 이제 RStudio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RStudio는 자동으로 최신 버전의 R을 이렇게 링크를 해서 탐색을 해서 제가 최신 버전의 R을 링크를 합니다. R은 버전이 수시로 이렇게 업데이트돼요. R 프로그램은. 그런데 한 컴퓨터에 여러 버전의 R 프로그램은 깔릴 수 있습니다. 여러 버전의 R.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R이 두 개의 버전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예전에 깔았던 거, 그다음에 최근 거 깔은 거 이렇게 여러 버전의 R을 깔 수 있고 RStudio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R 버전으로 링크를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이제 RStudio는 가장 최신 버전의 R과 제가 알아서 찾아서 링크를 합니다. 그래서 RStudio를 구동을 한번 시켜보세요. RStudio를 구동을 시키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처음 실행을 하면 이렇게 4개의 화면으로 되어 있는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런 스크립트 창들이 이제 없을 텐데 저는 이제 사용하던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플러스 기호 화살표를 R 스크립트 이걸 클릭하면 새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여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크립트 창이라고 불러요. 소스 창 또는 스크립트 창. 여기다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걸 실행시키면 요 밑에 있는 창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볼까요? 요 밑에 있는 창을 콘솔이라고 부릅니다. 콘솔 창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 1 더하기 2 해놓고 요 한 행을 실행하는 명령어는요. 여기 ru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커서가 위치한 그 행을 실행하는 게 run이에요. run을 누르면 그 결과가 밑에 이제 1 더하기 2는 3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는 뭐 콘솔 창에다가 그대로 이 밑에 이 콘솔 창에서 입력을 해도 돼요. 2 곱하기 4 해가지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바로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콘솔 창에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는 나중에 프로그램을 재사용할 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 창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요거를 나중에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요 프로그램을 나중에 재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한 스크립트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매번 이렇게 run이라고 하는 것을 마우스로 버튼을 누르는 게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2 이렇게 해놓고 요 행을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단축키를 하나만 알아두세요. 요 행을 실행하고 싶을 때는 커서를 그 행에 위치시킨 다음에 자판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과 엔터를 같이 눌러줍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요. 여기다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이렇게 누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누르면 그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제가 요 샵이라고 썼잖아요. 이게 샵이라고 읽어야 될지 뭐 해시태그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물정자 있잖아요. 요거는요 프로그래밍에서 주석을 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샵 이후 요거는 어떤 실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뭐 주석을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나중에 프로그램을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여기는 실행이 되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라고 하는 이 단축키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R 소스 창에다가 또는 스크립트 창에다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거를 실행시킬 때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그 한 행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나머지 창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R 사용하면서 뭐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요 두 창 위아래 것만 사용하는 걸로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저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준비가 된 겁니다. 됐죠? 있는 건 다 지워버리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 과제풀이를 스크립트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과제 3-1 같은 것들을 풀었어요. 뭐냐면은 3주차 과제죠. 과제풀이 파일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과제를 풀어드리면서 주차별 과제를 이런 것들을 푼 적이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근데 이 중에서 과제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풀어야 된다. 그렇죠? 가설 검정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변수가 이제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요것들에 대한 모평균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R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데이터 입력입니다. R에서는 이렇게 C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C라는 함수는 이제 connect 또는 concatenate라는 뜻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앞에서 봤던 요 첫 번째 데이터 있잖아요. 첫 번째 데이터 신용등급 조음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데이터로 갖고 올 거고요. 신용등급 나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데이터로 이렇게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의 평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볼 거거든요. 일단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 콤마로 숫자를 쭉 나열해서 그 값을 굿이라는 객체로 저장을 한 겁니다. 이건 뭐 변수라고 해도 되고 아래서는 객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 행만 실행을 하겠습니다. 커서를 요 행에 위치시킨 다음에 어디에다 위치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굿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사인먼트예요. 이퀄은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뭐 어사인한다, 대입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굿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굿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자 엔터를 치고 굿 이렇게 치세요. 굿 이거를 뭐 객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죠. 뭐 변수라고도 뭐 해도 뭐 크게 지장은 없지만 자, 이 굿이라는 객체 또는 굿이라는 이 변수가 갖고 있는 내용을 보고 싶어요. 얘가 도대체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럴 때는 이름을 치고 실행을 하면 돼요. 자, 이 굿이라는 이름을 딱 치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여줘. 그러면 굿 이렇게 이름을 치고 컨트롤 엔터 실행을 하면 굿은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런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벡터라고 불러요. 벡터. 그러니까 숫자를 여러 개 나열해 놓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숫자 벡터라고 부릅니다. 배드도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제 배드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생성이 됐고 배드라고 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그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두 개의 객체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은 우측에 이 environment를 보시면 여기에 values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bad가 있고 good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기존의 R을 많이 지금 사용하는 상태라서 다른 여러 가지 객체들,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만들었으니까 bad하고 good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생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 굿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평균. 그러면은 계산기에서는 얘를 다 더해서 그 개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래서는 굉장히 편리한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술평균을 나타내는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에버리지보다는 민이라는 걸 민이라고 하는 게 통계 용어예요. 예, 평균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민의 함수는 이 굿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구해준다. 그래서 민 괄호 굿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에 2.47166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들을 다 더해서 데이터 개수로 나누면 값이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2.471667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평균이에요. 제가 주석을 여기다 다르세요.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샵 이유는 주석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샵이 붙은 거는요, 전부 다 주석이에요. 실제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 VAR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게 분산이라는 걸 알 거예요. 표본 분산을 구해줍니다. 표본 분산.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variance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앞에 VAR을 따온 겁니다. 구세 분산도 한번 구해볼까요? 예,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SD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SD는 예, 맞아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 SD라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아래서는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야 돼요. 예, R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함수 이름이 min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대문자 min으로 쓰면은 에러 납니다. R 프로그램은 이렇게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문자면 대문자, 소문자면 소문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표준 편차까지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우리 메디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메디안. 예, 메디안은 예, 중앙값이라고 불러요. 중앙값 또는 중위수라고도 부르죠. 중위수. 예, 메디안도 구해줍니다. 자료를 순서대로 늘어났을 때 가운데 순위에 해당하는 그 값을 말하죠. 근데 이 서머리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서머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서머리 굿하면은 이렇게 미니멈 값, 민은 미니멈, 이 콘솔 창을 보세요. 미니멈 값, 그 다음에 메디안 있고 민 있죠. 맥스 있어요. 요 사이에 first quartile이라고 하는 게 제 1, 4분위수, third quartile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 3, 4분위수 이렇게 구해주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배드에 대한 것들 한번 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굿이라고 하는 이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상자 그림을 그려봐라. 이게 그려줍니다. 배드에 대해서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그려줍니다. 굿과 배드를 한꺼번에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게 굿이고요. 처음 쓴 게 굿이고 요거 앞에 배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 그림을 그리고 놓고 보면 이 상자 그림의 이 상자 안에 있는 굵은 선 요거는 이제 메디안 자리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평균 차이가 뭐 확연히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죠. 점 이렇게 상자 그림에서 이 상자 그림에서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는 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상치다. 다른 데이터들보다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데이터다. 그래서 이상치다. 그 이상치를 따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스크립트를 보면 뭐 3-1번 과제를 풀기 위한 이런 것들, 뭐 정규성 검정, 뭐 레빈 검정, 두 집단의 평균 비교 이런 게 나왔어요. 두 집단의 평균 비교만 간단하게 한번 요것만 볼게요.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이 t.test, t-테스트를 하는 함수예요. 굿과 배드 두 수치형 데이터를 주고요. 대립가설이 뭐예요? 대립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냐? 양쪽 검정, 양측 검정일 때는 이렇게 얼터너티브라는 인자의 값을 to.sided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분산이 같은 경우냐 다른 경우냐를 여기서 내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분산은 다르다고 가정해라. 또는 이제 분산은 같다라고 가정해라. 이렇게 var.equal이라는 인자의 false true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게 겠죠? 이 conf.level이라는 인자는 컨피던스
레벨, 그러니까 신뢰 수준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유의 수준 0.05에서 검정해라. 그러면 conf.레벨을 1 빼기 0.05, 0.95로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onfidence 레벨이라고 하는 신뢰 수준은 1 빼기 유의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유의 수준 0.05에서 검정해라. 그러면 confidence 레벨을 0.95로 이렇게 하시고, 유의 수준 1%에서 검정해라. 그러면 conf. 레벨을 0.99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t.test라고 하는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자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함수의 도움말을 보려면 이렇게 물음표 한 다음에 내가 궁금한 함수 이름을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물음표 t.test, 이거는 t.test에 대한 도움말을 보여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여기에 우측 하단에 help라고 하는 창에 t.test에 대한 함수의 사용법이 쭉 나옵니다. R 도움말이 현재 이제 한글화되어 있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 이걸 읽어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되게 불편하죠, 그죠? 지금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함수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R 뭐 함수 이런 거 쳐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참조해 주셔도 되고, 난 영어에 자신 있다. 그럼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R을 이용한 이런 통계 분석을 하는 뭐 책은 없느냐? 그 참고 서적은 있어요. 있고 우리 과 이제 교수님들이 쓰신 책도 있어요. 그 예제로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는 책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주시면 여기 창이 없으면 요거 창을 이렇게 좀 넓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t-테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p-value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2.02, 이거는 이제 노테이션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2.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뜻이에요. 2.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 규모가설을 기각해야 되겠죠. 규모가설이 뭔데요? 평균이 같다. 그걸 기각하니까 평균이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R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다시 한번 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제라든가 6장 연습 문제를 풀어드릴 때 제가 이제 저 숫자는 어떻게 구했지? 계산기로 저걸 다 하나 두드려서 계산을 했나? 이런 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R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구했던 겁니다. 네. 아시겠죠? 쭉 내려가다 보니까 SQRT 이런 것들도 보이네요. SQRT는 뭐예요? 루트 계산하는 거죠. 루트. 콘솔 창에서 예를 들어서 SQRT 뭐 2 하면 루트 2예요. 루트 2, 1.43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런 함수들을 제가 이제 쭉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잠시 쉬었다가 8장 연습 문제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